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겸 작가님 겸 편집자님,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를 펴낸 출판사 핀드의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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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떨리네요. 막상 시작하니까. 네. 시작하기 전부터 떨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집에서부터, 어제부터. 아, 네. 그래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때 사장님 겸 편집자님 겸 아무튼 스윙 작가님 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세요? 다 불편한데. 뭐하는 편한 게 없지만. 그래서 저도 막 닉네임을 정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네네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주님으로서, 광고 주님으로서 오셨으니까 제가 대표님 이렇게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오늘만 그렇게 할까요? 네. 지금요? 네. 왜냐면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약간 그냥 편집자의 관점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네. 사장님의 느낌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전히 어색하지만 감수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표님이 저랑 되게 비슷하게 직접 글을 쓰시기도 하고 지금 이 책이 나온 출판사 핀드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자기소개. 모두가 가장 어려워합니다. 네. 저는 합정동에서 온 김선영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같은 소개로. 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핀드라는 이름의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핀드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1년 만에 네. 이제 첫 책 사랑은 무한대에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운 좋게 기회가 닿아서 아무튼 스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네. 그러면 그 전에도 마케터 일도 하시고 편집 일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출판사 이전에도 다른 시민단체 간사 일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한 출판사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었고 책 제목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시작은 마케터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편집부에서 일한 기간이 더 길게 된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든 책들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세랑 작가의 그 이만큼 가까이 피프티 피플 이렇게 작업했고 김현 시집 입술을 열면 호시절 이거는 이제 한 작가의 책을 2권씩 만든 영광을 누린 작품들이고 한강의 소년이 온다, 은희경 중국식 룰렛, 황정은 연년세세 이런 작품들 했었고 마지막 작품은 장류진의 달까지 가자 마감하고 퇴사하는 날까지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달까지 가자. 집으로 가자. 달까지 가자. 집으로 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장만 하시네. 대표님이 거장하고만 일을 하시려는 지금 거장만 말씀드린 거고 거장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은 거장들도 사실 많은데 거장이 되실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앞으로 그 출판사가 아무래도 좀 작지 않은 출판사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작가분들이랑 많이 작업할 수 있는 이제 운이 좋았죠. 그런 영광을 누렸고 즐거운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신인 작가들도 되게 많이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가들이 이제 상도 받고 다른 작품들도 더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더 사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거장 메이커 느낌으로. 거장 메이커 좋아요. 거장 메이커 너무 좋아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사실 메인은 핀드의 책이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스윙을 아모 댄서, 유아러 댄서 정말 우연히 내게 됐는데요. 그 제가 스윙 댄스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오래 쉬기도 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해서 벌써 올해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해요. 근데 자주는 못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창 쉬어서 그렇겠네요. 접촉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음 편히 못하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몇 번 가면서 이제 더 자주 춤을 춰야겠다.
그 아무래도 글 쓰고 좀 앉아서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음악만 듣고 네. 여기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 네. 네. 그런 희열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다시 들더라고요. 살도 많이 쪘고. 네. 그래서 좀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스윙도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출판사를 내 거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계기가 말할 수 있는 버전의 계기. 네네. 말할 수 있는 퇴사의 버전. 이유는 다들 복잡하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한 직장을 12년 다니다 그만둘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놀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좀씩 들면서 사실 퇴사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자. 네. 100세 시대에 50년도 더 남았는데 100살까지 산다면 뭐라도 좀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옷 만드는 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옷 입는 것도 의상 제작하는 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창비 패셔니스타 출신으로서 사후회 때 막 그런 거 해요. 뽑는 거 이제 되고 그랬어가지고 자부심이 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여기 상수동에 패션 아카데미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림 그 패턴 그리는 것도 배우고 수선하는 것도 배우고 뭐 빈티지 옷도 관심 많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고칠까 저렇게 고칠까 막 생각도 하고 하다가 막상 이제 하고 싶었던 거랑 실제로 잘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사입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책임 편집을 아예 다 맡기는 외주 일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거절을 하려고 나갔던 자리였는데 너무 눈을 이렇게 반짝이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일이 책을 만드는 일이었구나. 이 러프한 원고를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교정교열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잘 세공을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 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아무래도 나이도 좀 애매하고 어디 가면 이제 팀장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팀장 이상의 자리나 뭐 팀장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이 또 한 4, 5년 뒤에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만두면 그렇죠. 난 뭐 하지? 그래서 여전히 책을 만드는 일이 좋다면 아예 출판사를 시작해보자. 그러면 작가님들한테도 담당자가 안 바뀌는 출판사가 되잖아요. 사실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로 한 책을 못 만들고 나와서 속상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미안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출판사를 만들자. 최고다. 내가 하자. 네, 그랬습니다. 핀드라는 이름을 로고랑 이런 것도 다 좀 통일성 있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핀드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핀드는 제가 이거는 출판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마음 먹기 전에 그냥 한다면 무슨 이름이 좋을까 괜히 그냥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었나 봐요. 출판사를. 그러니까요. 이게 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뭐 등록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앉아서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참 많은 걸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진 아니면은 뭐 그림 사람들한테 뭐 엽서 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핀으로 꽂아놨는데 그게 영어로 이제 핀드잖아요. 그래서 걸려져 있는 것 중에 10년이 넘은 사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오래 꽂아둘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핀드다. 너무 좋은데? 막 좋다. 혼자 막 흥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스타나 뭐 트위터에 이제 상단 고정글 이런 게 다 영어로 핀드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이렇게 점 찍어 놓잖아요. 그것도 핀드예요.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내려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걸 본 순간 너무 짜릿한 거예요. 이제 사실 제가 이거 핸드폰 설정을 다 영어로 해놨거든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영문학 전공이에요. 근데 못하니까. 근데 영문학 전공을 하고 한국문학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근대문학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이제 멀어져서 이걸 이제 눈으로라도 가깝게 해두자 하고 마음먹은 게 유일하게 핸드폰 설정을 영어로 해놓는 건데 거기 여기저기 핀드가 그 이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이다가.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렇구나. 핀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어깨가 무거운 게 이렇게 사명에도 애정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첫 책이고 지금 창사 이래 첫 광고가 비욘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어떻게 광고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벌써 등장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여기 비욘세에도 출연하신 혜영 언니를 누둔 만나게 되었는데 네. 제가 책 만들면서 첫 책이 나오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이 너무 된다. 네. 나는 대중의 마음을 모르겠다. 네. 뭐 이런 고민들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잘 안 팔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기대한 네, 것보다는 기대만큼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욕심은 김명순이라는 작가를 알리고 싶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네.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혜영 언니를 만났을 때 이제 이런 대중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광고를 붙여보는 건 어떻겠냐. 네. 팟캐스트에서도 광고를 받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거였어요. 네. 네. 비욘세도 제가 뒤늦게 혜영 언니를 알게 되고 네, 네, 뒤늦게 네.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를 또 찾아봤거든요. 네. 네, 구강세정제 네. 이런 광고 오늘리스토 늘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는 거 보고 그럼 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면 좀 괜찮으려나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메일을 드렸는데 네. 혼세님께서 그런 거 말고 특별 편성 네. 괄호 열고 추천 느낌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길게 출연하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이지만 네, 그래도 김명순의 이야기를 짧게 할 수는 없겠다. 맞아요. 네, 1분 광고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출연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요. 김명순 저는 네, 아니요. 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나와야 돼요. 김명순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네, 이것으로 그리고 저도 아말페라는 1인 출판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처음에 광고 문의를 주셨을 때 책에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되게 상세하게 주셨고 참고할 만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셔서 그걸 한번 쭉 보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1분 안에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결례일지도 모르지만 대표님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어떤 덕질의 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직접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핀드의 첫 책으로 100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김명순 작가님 책을 이제 현대어로 옮긴 버전인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를 내셨는데 대표 겸 책임 편집자가 직접 얘기하는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탓에 네. 그 당시에는 외로운 순간이 되게 많았던 천재 작가 네. 김명순을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네. 김명순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김명순을 알아차릴 수 있을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책으로 김명순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만든 책입니다. 네. 네. 저도 판매보다도 명순 언니를 알리고 싶다라고 메일 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순 언니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알리시고 싶어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언니는 알려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뭐 비운의 작가 뭐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김명순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 일들을 많이 겪었고 네. 사람들이 무엇보다 전혀 모르고 네. 그래서 책 날개를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을 좋아요, 해봤어요. 좋아요. 네. 사실은 이 책 날개의 작가 소개는 훨씬 더 짧았어요. 네. 그런데 너무 불친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길게 나름대로 느린다고 느렸는데 네. 여전히 불친절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사람들이 냉정하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부연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순은 일단 나혜석, 김일엽 같은 네. 그 신여성들과 같이 활동했던 음.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예요. 심지어
그 세 분이 출생 연도까지 같은데요. 일단 김명수는 1896년 1월 20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917년 단편소설 의심의 소녀가 청춘이라는 잡지에 현상 공모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로 불립니다. 이제 최초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냐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네. 어쨌든 첫 현상 공모였고 여기에서 김명순이 뭐 아직도 불분명한 자료이긴 한데 어디에선 2등이다, 어디에선 3등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당선이 되었고 그런 제도권의 절차를 걸쳐서 네.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그 첫 여성 근대 소설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이광수가 심사를 했고 뭐 이런 훌륭한 소설은 본인 소설가 김명수 소설밖에 없다. 이런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졌거든요. 이런 심사평을 남겼죠. 네. 나의 글의 버금가는 너 잘했다. 내 급 정도 되는 글이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이들 이제 나혜석의 경이라는 작품을 첫 여성 소설로 말하기도 네. 하는데 그거는 1918년 3월 여자계에 발표되어서 네. 이제 김명순이 한 해 앞서죠. 네, 그래서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로 부를 수가 있겠고요. 네. 등단 이후에 김명순은 본인의 이름 김명순뿐 아니라 김탄실, 이제 호이기도 하죠. 네. 김탄실, 망향초, 망향생, 별그림 이런 다양한 필명으로 시, 소설, 산문, 평론,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합니다. 네. 어디에는 탄실이라고만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또 어디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별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망향초, 망향생도 또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한 작품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이따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필명을 썼기 때문에 아직도 김명순의 글들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겠구나. 아직도 흩어져 있는 네, 상태겠네요.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되게 많이들 놀라워해 주시는데 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보들레르의 시를 번역하는 등 외국어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말하기로는 5개 국어를 했다고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거 다 한 거 맞냐? 일본어로 이제 번역된 작품을 옮긴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여러 다양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의 지금은 미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자 죽음을 택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소설이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 김명순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이 작품의 그 전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도 외국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작품을 골라서 번역을 했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피아노를 잘 치고 독일어로 곡을 만들 만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나 뭐 이런 작품들에 보면 피아노 치는 장면들이 덜어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독일어 가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작품 안에 등장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여성 작가 최초로 창작집 생명의 과실 그리고 애인의 선물 이렇게 두 편을 펴냈습니다. 네. 생명의 과실이라는 작품은 1925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애인의 선물은 1929년으로 추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단 한 권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뒤에 3장이 낙장이에요. 그래서 판권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그 잡지에 앞으로 나올 책들 소개하는 코너 네. 있잖아요. 광고란? 네. 광고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1930년대 잡지에 광고란에 들어있다면 29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30년에 이 확실하냐 안 하냐 또 분분했다가 29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과실은 다양한 장르가 섞인 창작집이에요. 네. 시, 소설, 뭐 산문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때 본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으려는 열망도 컸고 그래서 여성 작가 최초로 이렇게 묶은 거죠. 근데 다양한 장르를 묶었기 때문에 좀 덜 주목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창작집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은 장르의 책이 섞여져 있으면 문예지나 이런 잡지 매거진의 형태인데 그게 전부 다 내 글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한 장르를 버릴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다 소중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의 묶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도 뭐 시나 에세이를 같이 묶는다거나 네. 좀 현대적인 감각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워낙 다재다능하여 그 신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 매일신보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여성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굉장히 분분했던 건데 영화 배우로 활동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매일신보에 1927년 8월 28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류 시인으로 조선 문단에서 이름 있는 망양초 김명순 양은 근본 조선 키네마에서 촬영하게 된 현대 명화 광랑회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기로 되었다고 네. 이런 글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광양회라는 거에 출연했다 안 했다 이런 분분한 의견도 보았는데 저희가 찾은 자료로는 그 출연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뭐 영화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단신 기사가 실린 걸 보니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김명순을 검색하면 사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박소란 시인이랑 작업할 때도 김명순의 얼굴을 모르겠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시대에 김명순이라는 동명의 영화 배우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과 겹쳐서 이것저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안타깝게도 그 다른 책에 이제 여성 시인선에 김명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화 배우 김명순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도 작업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부와 집필에 힘썼으나 모욕적인 소문의 희생자가 되어 결국 글쓰기를 중단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본으로 2번 유학을 갔던 3번 유학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유학을 갔던 작가이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모욕적인 소문의 희생자라고밖에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 배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책날개에는 정리하지 못했고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에 도쿄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신나게 말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박사과정 중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러 나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제일 이쪽에 해박한 사람은 박사과정 국문학과에 있는 이진성 작가님 얘기. 짐성님도 김명순 작가님 잘 아시죠? 라고 했더니 욕부터 돌아왔던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분 얘기만 하면은 그 주변에 어떤 한국 남성 문인들이 그 얘기 했던 일이랑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제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웬만한 그 시대 문인들이 2차 가해를 했던 명단에 굉장히 많을 거고 말 그대로 정말 불링 그 자체를 겪으셨던 천재 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중에 어떤 이런 열받음이 만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차마 방송이어서 읽을 수 없는 어떤 표현과 함께 김동인, 방정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항상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운의 작가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김명순 작가한테 있었던 일이나 이 작품이 또 에세이 형식이다 보니까 경험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책을 만들면서 좀 한국의 버지니아 울프처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친족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작품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정리했는데 욕심이 과했던 거죠. 아무도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에세이를 모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출판사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에세이라는 특성상 직접 겪은 개인사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친절한 방식이겠더라고요. 모르면 직접 찾아봐. 이런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서 이 책을 읽어내기가 일단은 여러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모욕을 받긴 했죠. 네. 무엇보다 출신의 문제인데 네.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점, 네. 네. 그걸로 이제 나쁜 피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유연애를 주창했다는 것. 네. 네. 그 시대의 신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비판들은 공통이었을 테지만 이제 김명순한테도 그게 강했고, 그리고 일본 유학 시절에 네. 이제 그게 데이트 폭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했는지의 정황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찾았을 때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그냥 여자로 살아봤을 때의 어떤 촉으로 봤을 때 데이트를 하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든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짧게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태로 모든 소문이 다 퍼졌던 거예요. 네, 그때가 10대 때 있었던 네, 일이죠. 네. 심지어는 등단하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겪고 등단까지 하게 된 이 김명순이라는 인물의 강인함도 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소문이 너무 팽배했던 탓에 작품 활동하는 내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김동희는 김현실전이라고 네. 그 김명순을 모티브로 한, 당시에는 모티브 소설이 많았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으로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김현실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기도 했고, 네. 지금 김동인 중단편 선집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김명순을 모욕했던 작품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책을 만들고 나서 부끄럽게도 만들고 나서 알게 됐는데, 네. 정희연 소설가가 그 첫 소설집이에요.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서 그 20세기 못한 걸 부제로 신김현실 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보면 김현실이란 인물이 네. 실제로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고, 네, 이게 실제로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정말 모든 소문에 휩싸여서 소문이 소문을 만든 네,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소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좀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제가 김명순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네. 느꼈던 이런 감상과 인물에 대한 이해와 가장 맞닿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말씀해주신 정희연 작가님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제가 대학교 때 교재로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까먹게 얘기를 됐죠.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내용을 당연히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을 만약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전체의 내용을 수업에서 다뤘어서 그 단편을 막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도, 근데 그것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과연 이 시대에 보도된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연인 관계는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김명순도 그 소문을 이겨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단순히 날것의 목소리로 반박한다기보다는 뭔가 작품으로 많이 승화하려고 네. 노력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완성하지 못한 소설인데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네. 제목의 소설에서는 본인이 탄실이로 나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오빠의 입을 빌려서 그 정황에 대해서 살짝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상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장면이 묘사되기 전에 작품은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려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근데 그 다 쓰여지지 않은 소설마저 굉장히 문학적이고 네. 잘 정리된 소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소설의 끝을 되게 보고 싶다. 네. 김명순의 마음에는 있었겠지만 네. 적어내지 못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만들면서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사실 데이트 폭력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그때 가해졌던 얘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고, 근데 저는 이게 소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인들이 지면을 빌려서 모욕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질투? 너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명민한 여성이었고, 네. 작가였고, 그랬기 때문에 질투가 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그 물어뜯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잘 지내거든요. 심지어 네. 동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태도를 바꿔서 뭐 나중에는 이광수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네, 등단할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이거 표절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네. 하도 잘 쓰니까 질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김기진이라는 평론가가 네. 유명한 평론가죠.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이라는 것을 1924년에 네. 발표를 해요.
그 11월에 신여성에 네. 발표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김영순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잡지에 실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목차에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호를 소개하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발표되지 않은 건 뭐 김영순 본인이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여성 측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내놓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정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책에 보면 내 자신의 위해라는 작품이 네. 생명의 과실 첫 번째 창작집에 실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책은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고 네, 사랑은 무한대 위에다의 29페이지에 보면 네. 내 자신의 위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생명의 과실이라는 첫 번째 창작집에 실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글 끝에 보면 1924년 12월 3일 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에 대한 이제 반박글을 잡지 지면에는 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글은 써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모욕당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내용을 살짝 봤는데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이라는 제목 자체가 아예 너에 대한 불링 같은 느낌의 제목을 이제 실었는데 이거는 그냥 악플도 전혀 근거가 없는 악플 수준의 문장이잖아요. 네. 어떤 이 여성을 피부로 비유하자면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뭐 늙은 피부를 분칠로 감추려는 막 이런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김명순 작가의 글을 제대로 읽지조차 않았다는 것도 글 안에서 어딘가에는 공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네 글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지만 너라는 작가는 이런 여자잖아 같은 수준의 글을 문예지에 실어서 모욕을 했다는 것이 그 문예지에 이런 게 실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네. 그 말씀대로 너무 날것의 단어들만 나열되어 네.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김기진의 그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을 읽을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네,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또 찾아보시라고 하면 또 다른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용을 들으면 아 이거는 진위를 얘기할 수준의 글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확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기진이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의 혈관 속에는 그의 어머니의 피와 또는 그의 고모들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로 하여금 일개의 멜랑콜리한 여성을 만든 것이 의붓자식이라는 처지였으며 얼마간 퇴폐적 기분을 가지고 있게 한 것이 그의 가정 안의 환경 아니었을까. 그는 평안도 사람의 기질, 괄호 열고 썩 잘 이해하지는 못하나마 굳고도 가가 방호하는 성질이 많은 천성에 여성 통유의 애상주의를 가미해가지고 그 위에다 연애 문학 서류의 뺑기질을 더덕더덕 붙여놓고 의붓자식이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꾸부정하게 휘어져가지고 괄호 열고 이것이 우루하게 된 까닭이다. 괄호 닫고. 처녀 때 강제로 남성에게 정벌을 받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한층 히스테리가 되어가지고 문학 중독으로 말미암아 방분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 제 요소를 층층으로 쌓아놓은 그 중간을 꿰뚫고 흐르는 것이 외가의 어머니 편의 불순한 부정한 혈액이다. 네, 뒤에도 많은데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지탄할 때는 어떤 인과와 공적인 목적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악플도 이렇게 맞아요. 그냥 너 싫어. 이유는 네가 의붓자식이라서. 네. 그리고 문학적 소양조차도 너가 출생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착적으로 문학에 몰두해서 그런 거잖아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사실은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명순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명순의 시를 보면 거기에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를 여러 번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승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쁜 피 때문일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자기를 일으키는 시로 바꾸기도 하고 같은 시를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죠. 아까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책에서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체크해놨던 부분 중에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근거 없이 비난할 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뭐 유모 때문에 너희 엄마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다니던 학교 기숙사 학교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짚으면서 네.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시대 여성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사랑은 무한대 위에다에 실린 글들을 읽어보면 현대의 관점에서도 전혀 낙지하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뭐 지금 읽어도 연애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거 너무나 이제 명백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분 얘기도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이미지 세탁이 잘 돼 있는 방정환 씨. 그렇죠. 은팔이라는 네. 필명으로 정말 파리만도 못한 네. 여러 가지 글을 써가지고 너무 이상한 맹비난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따지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저의 어떤 심장을 관통했던 빡치게 하는 멘트. 독신주의자가 피임법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혜영 언니 들으시면 대노할 일이네요. 대노할 일입니다. 그리고 명순 언니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바람직한 그 비혼 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문인인 동시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약간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알려지지 않고 어린이날이랑만 결합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면서 너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힌 것을 보고 되게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지 않기로 그래서 결정하기도 한 거였었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 행사를 하면서 독자분들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소란 시인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건 그 사람을 대놓고 비난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개인의 한계는 물론 있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언을 한다고 그걸 버젓이 지면에 실어줬던 그런 네. 사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김명순이 고통을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단순히 그냥 뭐 단죄하고 어린이날 없애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장당했던 작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명순뿐만은 아닐 거고. 저는 김명순의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듣지 못한 다른 작가의 이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김명순 작가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읽으면서도 계속 놀라웠던 게 물론 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글을 쓰더라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재능을 펼치든 간에 이게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오는데 창작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힘찬 글을 계속해서 써서 내거든요. 저도 글을 써서 내고 팟캐스트를 해서 뭔가 목소리를 송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만 해도 만약에 이런 여론이 한번 있으면 거기에 주눅이 들고 할 텐데 계속해서 뭔가를 써나가고 발표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 줌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알아주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씩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지면에서도 어쨌든 김명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 찾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비욘세의 광고를 붙이면서 그 말씀드렸던 것도 만약에 김명순에게도 이런 한 줌단이 있었으면 좀 덜 외로웠을 것 같다. 네. 조금 더 힘을 받았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욘세님도 만약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 줌단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악플이나 뭐 많진 않지만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이 말에 휘둘리는 것이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서 정말 김명순한테도 그런 존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물론 글을 봤을 때 의지할 만한 언니들과 또 그런 또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언니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사랑은 무한대의회다라는 거를 제목으로 뽑으신 이유가 궁금했는데
사실 제 안에서는 한 번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찾아지긴 했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매체나 이런 데서는 김명순을 비운의 작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니까 비운의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분의 책이 아직도 발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책에 있는 것조차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는 김명순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비운의 천재 작가라고 소개되기보다는 정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을 정하실 때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수록된 작품 중에 제목을 뽑는 방법이 가장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럴 만한 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작품이 또 좋아야 되는데 그런 표제작으로 뽑을 만한 게 네. 근데 문장에서 그런 뽑자 하고 읽다가 사랑은 무한대 위에다를 보는데 그냥 이렇게 두둥 떠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작품의 원래 제목은 그 한자로 사랑 애자만 쓰고 거기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라는 게 그냥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만 비춰지기도 하지만 네. 김명순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달달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 한두 번에서 헤어진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또 더 다른 사랑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랑을 계속 의심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기저가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네. 작품에서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밤이 새어갈 때에 나는 사람이 세상 살기는 사랑이 아니고 의문 때문이라고 느끼면서 그 기다란 편지를 곱게 접어서 행장 속에 깊이 감추었다. 밤은 고요히 새어갔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네. 사랑에 대해서 쭉 긴 글을 쓰고 마지막에 넣은 건 의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김명순을 대표할 수 있는 네. 수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문장을 뽑고 싶었는데 이제 사랑은 무한대이다는 단어 그 문장 자체도 네. 훌륭했고 네. 그리고 이 어미도 예스럽잖아요. 네. 네. 이런 어미를 통해서 지금 현대적인 감각이 있긴 하지만 100년 전의 작가의 말이라는 걸 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 있으면 절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든 먹잇감으로 해서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내용이 어떤 관계와 연관이 된 것들이잖아요. 연애와 관계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관계에 대한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니들은 씨부려라 같은 어떤 그런 일면이 있는 네, 분이지 않았을까. 내면이 진짜 강한 네.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여성이 정치를 했다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약간 이런 굉장히 진취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상에 대한 이분의 사랑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이 시대에 그렇죠. 예, 네. 하시고 그래서 그게 다 결국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용기가 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연애 얘기를 할 때 비연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관언론은 2010년도에 나왔는데 비연애 얘기까지 하면서 물론 그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로맨스 소설을 읽는 모든 어떤 이성애자 여성의 고민이기도 한데 이런 연애랑 정사에 대한 글을 이제 연문이라고 옛날 말로 썼는데 그쵸. 연문을 탐독하는 신여성의 위기 네. 이것조차도 지금 읽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랑 전혀 이렇게 많이 어긋나는 게 많이 없고 심지어 너무 이상한 문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너무 빵 터집니다. 서양 속담에도 네가 가장 애독하는 소설이 있거든 그 작자를 만나보지 마라. 소설 깨나 쓴다는 이들 중에는 이따금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많아서 어리석고 고운 애독자들의 친애하는 순정에 흑칠을 하는 실제 사례도 많은 것이올시다. 네. 그런 얘기가 매우 있어가지고. 중요한 작품을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로 발굴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18작품만 에세이를 봤거든요. 네. 그 박소란 시인이 새벽 4시에 갑자기 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놀라운 건 저도 그때 깨어 있었던 거죠. 네. 한창 둘 다 마감 중이어가지고 편집하느라.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면서 매일 신보에서
인터넷에서 김명순 양의 글이라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진짜로 발굴되지 않은 글이 있구나. 네. 그 저희가 참고한 자료 중에 그 김명순 전집이 있거든요. 네. 그 서정자라는 학자분이 정리하신 건데 거기에도 있지 않았던 글을 새롭게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무한대 이외에다는 사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글을 처음에 발견해내고 근데 발굴하고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방금 짚어주신 그 대목 때문에 실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처음 발굴된 글이기 때문에 실기로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들은 아직 책을 많이 안 읽으시니까 예, 그런 내용이 네, 있죠. 아버지나 이제 그 남자 형제께서 좋은 책을 권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이제 시대의 한계로 안고 앞에 생각했던 이야기가 김명순의 이제 이야기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매일신보에 이 시대의 악풍조라는 네. 그 칼럼 제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수록된 글이기 때문에 논조에 맞춰서 정리하느라 그랬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대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야 공대 남자는 만나지 마. 그리고 문과 다니는 친구들 야 문과 남자 안 된다. 그리고 가끔 짐송님이 대학원 남자 안 된다. 문학관 남자 안 된다. 저는 또 방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너무 생생하게 네. 요사이 소녀들이 대개 문학가에게로 시집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감독자는 힘써 지도와 훈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지올시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같은데 요즘 보면은 몇 세 나와 있고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맥락의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도 저는 그렇게 차별적인 말로 느껴지지 않았던 게 어머니가 어리석다라고는 쓰지 않았고 불행히 지금 조선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대개 딸보다 한층 더 배우지 못한 상태이니까 부영 되시는 이가 찬찬히 돌아보아 상당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네, 없었던 만큼 맞아요. 책을 네. 많이 읽은 아버지들 니네들이라도 철딱선이 없이 이 책 쓴 작가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같은 소리를 하면 이거는 그거랑 분리해서 읽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그 소녀들에 대한 애정이 네. 뚝뚝 떨어지는 대목이긴 하죠. 네. 그리고 또 단발, 머리 자르는 것에 네. 대한 얘기가 있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단발. 너무 지긋지긋했던 것처럼 제목부터 여인 네. 단발에 대하여라는 직관적인 제목에 단발 이는 많은 남자들이 벌써부터 실행하던 일이 아닙니까? 그네들이 편리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최근에 어떤 탈코르셋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나는 쇼컷이 안 어울려서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항상 화를 내면서 야! 쇼컷이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 남자들은 전 국민이 쇼컷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지 고민하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라고 화를 내는데 비슷한 얘기를 이미 100년 전에 하셨다는 것이.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개인을 미화하는 화장도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어울리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힘찬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나는 그냥 집에서 남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해도 그렇게라도 잘 살아남아도 주변에서 아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판에 계속해서 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놀랄만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기자에도 도전을 해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물론 그게 길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분이 만약에 정말 10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주도 많고 네.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요즘 세상으로 비춰보면. 네. 아마 이분이 만약 남성이었으면 100년 전에 이런 남성이 있었으면 지금쯤은 거의 뭐 날아가는 새를 잡았다. 뭐 구름을 타고 어디를 갔다. 이 정도 얘기가 남아있었을 것 같은데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편집자와 책을 만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활시키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서도 되게 뿌듯하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뿌듯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의미 부여를 또 스스로 되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는데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 때 사실은 텀블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그냥 기간은 되게 짧게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출판사를 차렸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까 봐 해가 저물기 전에 후닥닥 텀블벅을 열었죠.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관공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약간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네. 스타트는 끊어놔야 된다 이런. 네, 그래서 그런 의미부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네. 그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이제 텀블벅이니까 본 책보다는 먼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판권일은 김명순의 생일로 잡았어요. 오. 그래서 그게 2023년 1월 네, 1월 20일로 이제 다시 생일 선물처럼 명순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네. 아무도 모르지만 좀 편집자는 저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판권에 그렇게 넣었고 제대로 나온 본책은 네. 출판사가 시작한 날 2월 10일로 해서 이제 판권을 마쳤죠. 네. 데드라인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게을러질까봐 네, 이날로 해서 1년 만에 이제 나온 책으로 만들었고 네. 김명순이라는 인물을 알게 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냥 핀드라는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다들 왜 출판사 시작하겠다 마음 먹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이들 준비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등록이 쉽기 때문에 그만두기도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들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도 준비도 하고 하는데 저는 퇴사를 하고 한참 뒤에 이제 결정해서 시작한 일이라 네. 뭐 어차피 늦은 거 생각을 해보자. 당장 뭐 만들 수 있는 책이 있는 건 아니고 기획하는 기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핀드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이름이 좀 거창해요. 네. 리터러리 미팅 플레이스. 너무 멋있다. 근데 사람들이 리터러리 단어 어려워해가지고 말 그대로 회의실이잖아요. 리터러리 미팅스 말 그대로 회의실. 네, 근데 문학회의실인데 감사해요. 네, 한국어 버전을 찾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회의실. 네, 근데 이제 줄여서 미팅 플레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네. 공간에서 기획도 할 겸 그리고 신인들도 발굴할 겸 뭐 창작 클래스나 이런 독서 모임 클래스를 네. 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소란 시인한테 창작 강의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독서 모임이 괜찮으면 그걸로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은 책 다 골라라. 뭐든 다 좋다 했더니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김명순 읽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김영순이요? 김영순? 누구지? 김영순? 그러니까 네. 발글명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저를 답답해하며 네. 그래서 김명순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됐고 저는 길이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고 교과 과정에서도 전혀 배운 바 없고 심지어는 국어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도 처음 듣는다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대학에서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가이기도 하고 최초로 등단한 여성 작가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국문학 쪽에서도 네.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기로 하면서 네. 이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진 않았어요. 학자가 정리한 굉장히 두껍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전집이라거나 아니면 지만지에서 만든 책은 그나마 잘 묶어두긴 했지만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네. 한자도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읽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잘 구할 수 없어서 매번 박소란 시인이 프린트를 해오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다 도금을 달았어요.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눈으로 읽기는 쉽지 않아서 그 독서 모임 하는 대여섯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네. 거의 매번 소리를 내서 읽었거든요. 이제 근데 소리로 내니까 옛날 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업하는 날 자주 비가 내렸는데 네. 너무 운치가 있어. 약간 그런 옛날 야학 같은 데서 몰래 공부하는 맞아요. 그런 문인의 느낌. 사무실도 살짝 어둡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렇게 좋은데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론됐던 여러 작가들의 책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김명순의 책은 읽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첫 창작집을 낸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복간본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워낙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서 묶었던 사람이라 그 장르를 좀 나눠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에세이라는 장르가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이야기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에세이로 그럼 독자를 만나게 하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이분의 이름이 너무 늦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박소란 시인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한자로 돼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어로 풀어내는 작업도 해주셨고 심지어 그동안은 발굴되지 않았던 거를 예전 자료에서 네. 아예 이걸 네. 채굴을 맞아요. 발굴이 아니라 채굴 수준의 작업도 해주셨어가지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셔서 처음부터 말 그대로 회의실에 오시게 되었는지. 박소란 씨는 일단 동갑내기여서 네. 일단은 제가 굉장히 내적으로 친하게 느꼈던 네. 네, 시인이고 네. 시인과 편집자로 만났죠. 근데 네. 같이 책을 작업한 적은 없고 네. 이제 같은 이제 문학출판부에 있으면서 만날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그 내적 친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네. 회의실에서 만나도 반갑고 네. 네, 일할 때도 반갑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냥 정말 일할 때만 이제 만나고 그러다가 퇴사를 할 무렵에 이제 다시 그때는 이제 저는 편집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네. 아니고 출판사를 시작할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났는데 정말 친구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로 만난 사람이 그 사적으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데 네. 그냥 이 긴 세월이 주는 어떤 믿음으로 그냥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뭐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서 서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그 어느 날 박소란 시인이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근데 만나면 여전히 서로 존댓말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거든요. 네. 네. 출판사 차리고 강의 시작할 때도 박소란 시인한테 편히 부탁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김명순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줬고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저한테는 유일한 인플루언서. 박소란이 좋다면 다 좋은 느낌? 누구만 소개해주면 그 사람도 다 좋고 뭐 좀 맛있다고 하면 그것도 맛있고 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덕후가 지인을 영업했는데 입덕에 성공시킨 정확합니다. 이런 일은 네. 정말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박소란 시인님이 이분을 영업할 때 이분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길게 말 안 했어요. 진짜 좋아요. 너무 덕후잖아. 심지어 저희가 작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물으면 왜 김명순이냐 그러면 그냥 작품이 좋다고 이렇게 그것이 김명순이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작업하면서 이 작품을 더 깊게 읽고 네. 박소란이랑 많이 닮은 구석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네. 심지어 사진을 찾았는데 외모도 비슷해. 그래요? 그냥 그런 느낌적인 네. 느낌일 수 있겠지만 김명순의 얼굴을 찾느라고 저희가 되게 고심을 했다가 이제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이 꽤 닮았더라고요. 교보문고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사진들로는 약간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그걸 제가 보낸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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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고 저만 느끼나 봐요. 뭐에 씌어가지고. 잘 대조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작품이며 단단함? 네. 단단함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직함도 많이 닮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로 더 많이 박소란 시인한테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집요한 구석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자 생활도 많이 잡지 기자도 많이 활동을 했었기 네. 때문에 김명순 자료를 기가 막히게 잘 찾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자 생활도 하셨고 시도 쓰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철학이 확실하고 이런 집요한 데가 있고 이런 면이 정말 비슷하네요. 네, 책을 맞아요. 읽고 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심지어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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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야죠. 단발. 코트에 가까운데.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외서를 번역하는 거는 자료를 드리고 이걸 잘 번역해 주세요를 하면 되는데 추정하기에도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고 이게 통상적인 어떤 외국어를 번역하는 작업은 또 아니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런 자료를 발굴해내는 일까지 다 하셨어가지고 이걸 고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다.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뒤에 이제 그 네.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작업 중에 발견한 원고이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얼마나 눈치가 없어서 고마우면서도 하지만 네. 조금만 더 봐봐도 네, 시켜야 네. 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그래서 납작 엎드려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박소란 시인도 저도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영어나 독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네. 한글을 한글로 옮기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정말로 이거를 지금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기 쉽게 만들려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근대 한글이 현대 한글로 오는 과정에 그 한글의 역사 같은 것들이 막 다 보이면서 당시에는 있었던 한자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이 많고 그리고 같은 한자인데도 지금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게 네. 많아요. 당시에는 편의상 이제 적절한 한글이 없어서 네. 이제 한자 두 개를 뜻으로 조합해서 쓴 글들이 되게 많고 고른 단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풀어줘야 되고 네. 이번에는 알겠는데 다음에는 모르겠는 뭐 그런 문장들도 많았고 그리고 만연체로 되게 긴 문장 안에서 주어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네. 그래서 대체로는 많이 살리는 걸 택해서 작업을 했는데 정의나 어려운 것들은 이제 한 번 정도 나누고 네. 그리고 쉼표를 많이 썼는데 어떤 쉼표들을 살릴 것인가. 보면은 김명순이 너무 글 안에서도 되게 강조해야 된다거나 너무 화가 난다거나 마음을 많이 쏟은 것에는 쉼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만연체로 너무 긴데 한 번 정도는 끊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겨우 하나 쉼표를 넣는다든지 결과물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작업하는 내내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최초로 네. 초교, 재교, 삼교를 다 만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초교를 보고 네. 만나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네. 박소란 시인이 거의 다 읽었는데 네.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네. 지금 독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각자 교정을 보고 만나서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3번을 다 했는데 사실 둘이 성향이 비슷해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정말 모르는 외국어면 에이, 눈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네. 김명순이라는 이름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박소란 시인의 그 마음이 되게 크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르자. 네. 네. 각주가 또 너무 많으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주도 좀 줄이려고 많이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었는데 요즘 또 한자에 다들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쉽게 알지만 모카 열애 중이다 이런 네. 거 잘 모른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페 모카로 아는 친구들이 네, 맞아요. 있다고. 모카 다이어트 중 하니까 카페 모카만 먹는 거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네.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각주로 두냐 푸냐 막 이런 것도 풀었다가 넣었다가 막 아무튼 그런 작은 것부터 뜻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작업까지. 그래서 원문 대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다 원문 대조를 했고 소란의 편지에도 나오긴 했는데 교정 보다가 여기에 실린 한 편의 시가 애매한 거예요. 출처가. 네. 그래서 갑자기 둘이 겨울에 네. 분당에 차 몰고 가가지고 한국학연구소 여기 가서 시도 다 원문 대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김명순이 뭐 다음 장을 열면 이 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다음 장을 열었는데 그 언급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쾌감. 짜릿하고 막 탐정된 것 같고. 네. 네, 김명순 지금 프로파일러로 네, 그렇게 작업을 했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박소란 시인님이 시인이기 때문에 또 시를 현대어로 옮길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만 통하게 직역을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적확한 단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같은 단어를 그 당시에는 다르게 썼을 수 있으면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책들도 참고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표지를 봤을 때 의아했던 거는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박소란 역금으로 돼 있어서 보통은 엮은 사람으로 편집자의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뭔가 역자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고. 맞아요. 네. 이 작품을 엮으면서 사실은 원문 대조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전집에 실린 글조차 원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보니까 예전에는 집자를 했잖아요. 그 조판할 때 다 하나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했기 때문에 오탈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게 읽어보면 이 뜻이 아닌데 그냥 쉽게 읽으면 다른 뜻으로 읽히는 거 그러면 어쨌든 단어가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다 찾는 작업들을 집요하게
해낼 수 있어서 네. 기쁘기도 했고 그리고 김명순의 작품이 에세이마저도 굉장히 시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인으로서 박소란 시인이 이걸 옮기는 작업에서 사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부담이 됐기도 했지만 저는 박소란이어서 가능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박소란 상 주고 싶은데 누가 주나. 근데 정말 그런 게 애정이 되게 많이 묻어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거를 처음에 앞에서부터 쭉 읽고 뒤에 시인님이 써주신 발문이라는 챕터로 써주신 에필로그 형식의 글을 이제 쭉 읽고 그리고 소란의 편지라고 따로 쓰셨던 글을 또 같이 주셨잖아요. 이걸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아마 이 방송이 4월 28일에 나올 텐데 4월 29일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구 선수 김희진 선수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7일은 김은하 작사가님의 생일이고 축하합니다. 제가 홍대에 다시 와야 돼요. 금토일 동안 이제 홍대에 생일 카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합정역에 있는 광고판에서 오늘도 사진을 찍고 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박소란 시인님이랑 김선영 대표님이 같이 홍대에 차린 생일 카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생일 카페를 할 때는 물론 팬들끼리 와가지고 막 생일 축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굳이 홍대에 하고 하는 이유는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얘는 누구야? 누군데 여기에 이렇게 카페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그런 효과를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진도 한 장 한 장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시고 특전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사는 거는 거의 다 팬분들이겠지만 바깥에 어떤 현수막을 걸 거냐 포토카드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한 덕후 둘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를 홍대 한복판에서 카페를 열어서 알려보자 같은 느낌으로 진짜 열어야겠네. 기왕 이렇게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분의 정보를 알고서 읽는 게 나을까? 아니면 모르고 읽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한다면 모르는 상태로 앞에서부터 일단 쭉 읽고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필명으로 활동을 또 하셨었기 때문에 이분의 전작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읽었던 독자들이 당시에는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자랑 똑같은 체험을 한번 쭉 해보고 그 뒤에 발문을 읽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온 작품이고 이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뭐고 이런 굉장한 생생한 덕심이 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좀 완전히 다른 두 번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읽었어가지고. 너무 감동입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홍대에서 생일 카페에 들어가서 누구야? 하면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TV에 나오면 나 저 사람 알아. 하다가 입덕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카페 열고 싶어졌어요. 근데 대표님은 어때요? 이걸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배경 지식을 사람들이 알고 읽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냥 읽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저는 그냥 작품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도 적지 않고 네. 이제 책날개도 일부러 배제한 거긴 한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읽으시려면 저는 이제 발문부터 읽으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2부에 실린 글은 거의 이제 칼럼에 썼던 되게 명료한 언어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2부부터 읽으면서 약간 재미를 느끼고 다시 시작해도 좋겠다. 네, 이 정도의 생각이 있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무한대이다라는 제목이나 김명순 작가의 이름을 그냥 알아만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팔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진 거죠. 이거를 내기로 작정한 이상 팔리는 것이 곧 이 명순님에 대한 인지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이걸 팔아야겠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단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연애하는 특히 이제 이성애자 입장에서는 최근 연애 코치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년 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고 어떤 동질감에서 즐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라고 느낄 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가 되었으면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투가 너무 웃겨요. 아까 단발처럼 이분이 한 번씩 어떤 방점을 찍고 싶을 때 이런 문체가 바뀌는 네. 부분이 있는데 보시오. 갑자기 쭉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시오. 부모 두 분 중에 어느 편이 헐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힘과 은혜는 아버지에 비하여 훨씬 위대하고 강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뭐 10달 동안 기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선 남자들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하여는 1년상을 하고 아버지로 돌아가시면 왜 3년상을 하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어떤 상주나 여러 가지로 고칠 점이 많은데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선구적인 시선을 가졌던 네.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에 대한 아까 편견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다 내가 이런 가정 환경이어서 그런가? 뭐여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생활의 기억이라는 챕터에 나왔던 건데 유모가 젊을 때 좋지 못한 행동이 너한테 젖줄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릴 때 학교 기숙사에서 독한 말을 많이 배워서 남 저주하기와 나 스스로를 저주하기를 예사로 하던 때가 있었다. 그 버릇이 퍽이나 오래 남아있어서 나의 첫 작품인 생명의 과실 속에서도 독한 언구가 부지중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상 부끄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최근에 모든 여성 창작자들이 하는 내가 이전에 썼던 어떤 글에 대한 반성을 하시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그것은 분명히 유모의 젖줄로 내린 성미가 아니요. 그러한 정도의 가정 아동을 집합한 그때 그 학교 기숙사의 분위기 때문이니 학교 기숙사라는 미성년자의 사회를 의식적으로 선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이 내가 만든 창작물이나 나의 개인적인 결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사회에게 책임이 있어라는 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 스스로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 검열을 워낙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보다 이런 출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던 여성이 자기가 썼던 창작물에 있었던 어떤 지적받은 문제들을 이건 사회의 것이다라고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활의 기억은 그 이 책의 마지막에 실린 작품인데 네. 이 작품집은 1918년에서 36년까지 쓰인 에세이를 모은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일부러 이제 첫 작품은 18년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36년 네. 쓴 작품을 정리를 한 건데요. 확실히 마지막에 쓴 그 마지막 에세이가 뭔가 그런 본인이 겪은 지난 생애를 다 이제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는 것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저도 어떤 건 배경을 모르고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라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읽던 것을 끊고 자료를 찾았던 부분이 있는데 잘 가거라 1927년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2022년 뭐 꺼져, 뭐 2023년 어서 오고 약간 그지 같았다 꺼져주게 잘 살아 이런 얘기를 연말마다 많이 하는데 연결일 당일에 이르기 전 잘 가거라 거듭거듭 탄식과 느낌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살 길을 구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온 1927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시도도 했었고 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도 마지막에는 1928년은 내게 행복을 가져오리라로 끝나거든요. 이 아팠던 기억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좀 이 책 안에서 제가 그냥 짧게 파악하기로는 김명순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과 이어서 읽기를 추천드리는 게 시필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게 이제 27년을 보내면서 그 글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시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게 28년 동아일보 1928년 1월 20일에 썼던 글인데 여기도 보면 그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표사에도 뽑은 대목이긴 한데 네. 너희들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여라 라는 보안카레 지금은 이제 앙리 푸엔카레의 글을 자기가 번역해서 언 창문에다가 이렇게 써요. 글씨를. 네. 네.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작품도 힘든 시기를 겪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네, 꽤 좋아합니다. 네.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치과의사 해롤드 카츠가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만든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귤 테라브레스는 간증이 쏟아지는 구취 완화 효과로 꾸준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와 비욘세가 새로운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욘세를 입력하고 특별한 할인가로 테라브레스를 구매하세요.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욘세 3글자만 입력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com입니다. www.behonse.com에 접속하시면 팟캐스트 비욘세로 사연도 쓰실 수 있고 비욘세 공식 맥주잔, 이겨내야지 티셔츠, 뱅글 등 굿즈도 만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www.behonse.com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비욘세 팟캐스트 소식을 만나보세요. 그럼 비욘세.com에서도 더불어 혼자 사세요. 책 전체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뭐 여성 문인의 발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 책 한 권에서의 서사가 굉장히 파도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가 굉장히 피곤한 날 처음에 읽었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너무 집중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다음엔 뭐가 될까? 이 다음엔 뭐가 될까가 있어가지고 책 전체가 하나의 어떤 영화 같기도 하고 너무 굴곡진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특히 중간에 그 시골에서 쉬실 때 챕터에서 잠시 제가 같이 쉬었다가 그 시골에서 무슨 뭐 밭을 뭐 하고 뭐 하면 하루가 다 간다 이런 얘기할 때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읽다가 또 그 다음 챕터에 또 가보자고 이러면서 읽었던 게 있어서 그 경험을 다들 같이 해보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책이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놓여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로 치면 냉동돼 있던 캡틴 아메리카가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군인으로 돌아온 거니까 글을 쓰고 책을 내던 사람이 글로 어쨌든 돌아온 건 환생이나 마찬가지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고생을 누군가 남이 해줬다는 걸 굉장히 어떤 뭐 고마운 줄 알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쁜 마음을 안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니까 다들 정말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생각 못했는데 김명순의 환생 너무 네. 좋네요. 네, 누려주세요. 거의 지금 조물주입니다. 지금 부활시키지. 박소란 시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읽으셨을까요? 많은 부분 읽기는 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작품이 네. 대중적이면서 작품성도 있어서 표제작으로까지 뽑았는데 네. 그에 버금가게 좋았던 것은 봄 내거리에 서서였어요. 네. 봄을 이야기하는데 첫 시작부터 이렇거든요. 다시 봄이 돌아왔다. 어린이의 관머리에 선 어머니의 마음같이 무겁게 땅 밑으로 주저앉고 싶어하던 하늘이 맑은 웃음을 띠고 곱게 개었다. 네. 봄을 맞는 마음이 가볍지만 않고 네. 이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봄을 맞는 이 시작부터 해서 이 작품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네. 시적이고
근사해요. 네, 그래서 표제작으로 후보에 있었던 네. 두 작품 중에 한 편인데 이것도 한번 봄이 더 가기 전에 곧 여름이 오니까요. 네.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파이터 같은 어떤 내용들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 생명의 과실 1925년에 나왔던 대중 없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비웃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실현자라고 오래 비웃어 왔다. 하나 불행히도 당신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처녀가 불의의 능욕을 받고 살기를 원해서 썩은 기둥으로 기왓장을 받쳐온 것을 도무지 헤아려 주지 못했다. 당신들은 나를 비웃기 전에 내 운명을 비웃어야 옳을 것이다. 나는 이 지경에 겨우 이르렀어도 힘 있는 대로 싸워왔노라.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아무리 뭐 상처 입히고 뭐 했어도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힘 있는 대로 싸워온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문장이 너무 좋아서 뭐 하나만 꼽을 수는 없었지만 네, 저도 네. 그 문장이 너무 네. 아름다워가지고 그 부 제목으로 그래서 뽑았었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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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되었다니 어머, 말이 안 되네요. 이런 독자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100년 전 작가이긴 하지만 네. 현대 작가를 읽는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를 만나고 싶은 네. 분, 그리고 사랑에 지치신 분, 네. 네. 그리고 독서 모임 여러분. 독서 모임하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책이 정말 네. 그 혼자 읽는 것보다 읽고 나서 감상을 나누면 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게 EBS 다큐멘터리도 보내주셨잖아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비욘세닷컴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드릴 텐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라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 책이 문희인인 시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현대어로 번역이 돼서 여성 출판사 대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알게 된 게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잡지가 타이틀은 신여성이고 신여성의 삶의 양식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남성 필진이었고 신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풍자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졌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놀랐어서 김영순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엄하게 보고 이 사람의 글에도 관심이 있고 생애에도 애정을 갖고 있는 출판인을 통해서 또 다른 시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서 읽어서 필명 없이도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이 거대한 퍼포먼스의 완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힘이 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어디에서 사면 좀 더 유리합니다라든가. 어디서든 사주시면 좋겠고 네. 네, 동네 서점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랑은 무한대 이유다 말씀드린 대로 김선영 대표님이 핀들을 통해서 내신 책이고요. 김명순 작가님의 글을 박소란 시인님이 엮어주셨고 조판하신 분 성함까지 다 넣어주셔가지고 한양림님이 조판에 힘써주셨어요. 비욘세 나오신 소감이랑 또 청취자분한테 인사 한마디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떨린 척했지만 사실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잘 편집해 주시리라고 믿고 싶고 지금 못한 얘기는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할게요. 아, 그럼요. 네, 청취율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NS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시고 언급하실 때 비욘세에서 들었다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랑 핀드가 조금 잘 될 것 같다는, 물론 전 사업은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다음 책도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많이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한대 이유에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